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러시아발 세계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줄여서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러시아발 세계 가스 수급 위기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대담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환 포럼의 석가훈 전문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에너지가. 쉽게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PT 보시면 이게 리파워라는 얘기네요. 리파워 EU. 그러면 EU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네, 아마 그런 뜻도 있고 또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리뉴어블을 리뉴어블로. 네, 그것도 네. 뭐 좀 그걸 감안한 개념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러시아발 그 가스 수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절반은 다른 나라의 LNG로 이게 전체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고, 그렇죠. 그 중에 절반은 네. 다른 나라에서 LNG를 수입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거고, 네. 그 나머지 가스를 대체하는 게 풍력 태양광으로 하는 게 제일 많네요. 그렇죠. 네, 풍력 태양광 뭐 이외에도 그 에너지 효율 개선, 뭐 히트 펌프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에너지 효율 개선인데요. 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네요. 효율 그렇죠. 개선, 히트 펌프, 바이오메탄, 네. 지붕형 태양광, 그리고 네. 그냥 태양광 풍력. 그렇죠. 요 155 BCM이라는 숫자가 BCM이 뭐의 줄임말인가요? 이게 이제 10억 입방미터를 이제 줄인 말인데요. 빌리언. 네. 155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간 적게 쓸 때 한 55 BCM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전체 연간 소비량이. 그래서 그거의 3배 정도 되는 양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고 있다는 거고, 그거의 절반은 LNG, 다른 거의 절반은 태양광 풍력과 효율 개선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155 빌리언 큐빅 미터. 예. 그 정도 중에 우리나라의 거의 3배 되는 양인데, 그 러시아산 가스를 아예 이제 안 하겠다. 네. 그 목표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쪽으로 가는 거고, 네. 한 절반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네. 이제 뭐 개척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대체 PNG도 네. 여기는 LNG네요. LNG가 L이 리퀴드죠. 그렇죠. 액화시켜서 만든 이거는 그렇죠.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국이 그래서 네. 2030년까지 50기가와트 해상 풍력 계획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준공될 1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국은, 여기는 유럽연합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한국 자체적으로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특히 해상 풍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먼 미래가 아니라 2027년에 가동이 되도록 하는 사업들을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기가와트라고 하면은 원전과 신규 원전,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거의 한 1기가와트 정도가 네. 하나 정도인데, 네. 50개 분량을 10년도 안 걸린 상태에서 하겠다.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나 영국 모두 2030년까지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역할은 전무하다. 심지어 러시아 가스를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건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군요. 여기 수출하는 거고 여기 수입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호주가 제일 많이 수출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동 쪽을 주로 생각하지 않나요? 중동 아니면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적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했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렇죠? 네, 한국에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중동으로 이제 옮겨지고 카타르, 중동. 네네. 근데 호주가 제일 많네요. 네, 최근에는 호주 물량이 더 많이 올라가고. 미국도 셰일가스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럼 수입국별로 보려면은 이제 LNG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온 모든 그래프가 PNG가 아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거래되는 거는 없고요. P 파이프가 아니라 네네. L 리퀴드. 그렇죠. 액화시켜가지고 배로 운송하는 네. 그런 것만 주요 수출, 주요 수입. 네. 그럼 PNG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PNG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나라는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가장 PNG에서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유럽 시장이 점점 재생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게 축소가 되니까 네.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 노무현 정부 때 파이프라인 연결하겠다고 심지어 이제 그 휴전선까지 파이프 다 해줄 테니까 네. 나머지 우리 계약하자 그랬는데 그 직전에 갔다가 이명박 정부 때 깨진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했던 건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네. 한반도 평화 체제 네. 구축 네.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그 경유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설득했다는데 그러면 가스가 엄청 쌌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반대해서 전부 이제 무산이 됐죠. 참. 근데 그게 PNG가 가격이 LNG에 얼마나 적나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집에서 지금 도시가스 할 때 겨울에 저희 집이 24평인데 네. 그렇게 단열이 잘 된 집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창호랑 다 바꿨지만 근데 뭐 그렇게 춥지 않게 하려면 한 15만 원, 네. 20만 원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근데 그게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LNG는 이제 비싼 건데 네. 주로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제 EU가 러시아의 파이프 그러니까 네. PNG를 포기하면서 네. 이만큼을 LNG로 채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것도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대체하는 건데 그게 50BCM, 그러니까 1년에 50BCM 쓰면 뭐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양하고 거의 맞먹네요. 거의 비슷한 양이 갑자기 세계 시장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LNG에서 서로 이거를 확보하려고 막 전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네. 다툼이 일어나겠네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그럼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가겠군요. 네, 지금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약간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내려가긴 하는데 전년 대비 적어도 3배에서 4배 가격이 올라갔다. 전년 대비 3배에서 4배다. 네. 지금 LNG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난방 소비 막 올라갈 때는 어떡합니까 이게? 물량이 딸리지 않을까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 올 겨울이 진짜 걱정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이제 그 유럽이 LNG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LNG를 막 늘리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중동의 카타르,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네. 주로 이 2개 국가에서 이제 거기가 우리 아까 네. 수입 많이 하던. 네. 예.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이 유럽이 그동안 이제 지난해 이제 도입을 했던 양이고 아래에 파란색이 이제 아시아 4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 네. 4개 국가가 LNG의 주요 수입처군요. 그렇습니다. 네. 1, 2, 3, 4위. 그러니까 1위가 어딘가요?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고 LNG를. 네. 그다음에 일본이고 네. 우리가 그 다음 이때는 64나 됐네요. 그러니까 작년인데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억제됐다가 경기 부양책 때문에 작년에 이제 확 올라온 거군요. 갑자기 올라온 거죠. 네. 대만 26.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를 네. 유럽하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미국에서 이제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정책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따로 모아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이 나라가 이게 좀 잘렸는데요. 맨 위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표가 맨 위가 카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여기가 카타르, 호주, 미국. 예. 근데 이 나라들 중에서 지금 특히 두 나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호주도 지금 이제 LNG 수출을 내년부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가? 왜 그러냐면 호주가 그동안 이제 가스를 수출하는 양이 한 3이었다면은 자체 소비하는 양이 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3대 1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수급 위기가 이제 닥쳤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비싸지니까 가스를 수출을 하는 양이나 이런 건 많아지는데 자신들이 써야 될
가스량이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공급이 네.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 수출만 하고 실제 자기들이 쓸 게 안 남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그 수출 쿼터제 같은 거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그냥 그 비싸게 돈 받고 그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 네네. 가스 기업들이. 그렇죠. 유럽 때문에 가격이 막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국제 거래는 결과적으로 이 시장 원리대로 가니까 가격이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주는 대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네, 그래서 호주 내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다 민간 기업들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전부 민간입니다. 전부 민간이고 거기서 바깥에서 높게 이렇게 쳐서 다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입도선매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막 헛벌려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다 팔기만 하고 네. 정작 호주에 쓸 가스는 없고 네. 그래서 아예 제한 조치 들어가는 거군요. 네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세 번째 여기. 네, 세 번째. 네, 네. 오렌지색으로 따로 네, 표시했는데. 지금 이게 오렌지 색깔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한 나라인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 맨 위에서부터가 이제 많은 순서대로 건가요? 수입 물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 오렌지색은 좀 지금 빨간불이 켜진 데다. 그 중에서 네. 우리가 수입을 저렇게 하는데 거기가 지금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또 프리포트항이라고 이제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 LNG 터미널인데요. 여기서 지난 6월에 화재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장기 가동 중단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서 유럽이나 이제 그 많이 그 LNG를 수입을 해야 하는데요. 저게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 LNG나 저 유럽이나 엄청나게 지금 다른 데서 갑자기 막 LNG 물량을 대체하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러시아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5위, 둘에 6, 그러니까 6위에 해당되죠. 실제 우리가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양이 6%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공급량 중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사할린2라는 가스전에서 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가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국영화를 이것도 민간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데 국영화를 아예 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사할린 가스전 사업의 50%는 이제 가즈프롬이라는 국영 기업의 이제 지분이 있고요. 나머지 약 한 25% 정도를 그 쉘이라는 쉘. 그 서구 기업이 갖고 있었고 나머지 이제 약 10여 %씩을 일본의 기업들 미쓰비시라는. 근데 그거를 다 지금 러시아가 그 다 사들이려고 그러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통제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그렇죠. 수출량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번 조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동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그 서구의 그 경제 제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환 자산을 동결해 버린다거나.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서구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 러시아도 역으로 이거를 다 사들여 가지고 국영화 시키면서 그 판매하는 것을 지금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영향을 일본이 가져가는 물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한국도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중고네요. 하나는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확보해야 될 가스량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위기가 지금 올 겨울에 곧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겪게 될 문제인데요. 이게 지난해 말부터 이제 국제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유럽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유럽의 수요가 이제 갑자기 유럽이 PNG를 절반을 줄이면서 LNG를 그냥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그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LNG를 다른 데서 갑자기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건 뭐냐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아프리카, 중동에서 각각 원래 계약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산
LNG 물량이죠, 물량을 물량. 예, 물량을 배로 지금 이렇게 네. 가다가 네.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네? 이렇게 이게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이건 또 유럽의 기업들이 특히 전력 더 회사들이 비싸게 사줄게. 예, 전화를 하면서 아니 그럼 위약금 안 물어요? 그런 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니, 웃돈을 주면 되죠. 웃돈을 네, 주는 걸로 네. 내가 위약금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 유럽으로 와라. 네.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거네 여기로 그렇죠. 다시. 근데 사실 여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면은 수수료가 4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데 거기를 다시 통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지불하고서라도 웃돈을 주는 게 그게 더 돈이 남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네. 이쪽 밑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던 맞습니다. 거가 다시 네. 또 네. 백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는 가는 거고. 거고요. 얘도 지금 예, 여기는 어디서 오는 스웨즈 거예요? 운하죠. 그러니까 여기 네. 이게 지중해일 거고요. 네. 지중해인가요? 그렇죠. 지중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중해 어디서 샀을까요? 뭐 네, 거기도 어쨌든 이 운하를 네. 지나서 예. 가다가 다시 백. 예, 그렇죠. 세상에 아니 운송을 하다가 다시 빼간다는 건 그럼 이걸 받으려는 기업들이나 나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제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의 원칙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비싼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은 판매를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아시아가 작년 말에 올해 초에 그 예년보다 그렇게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에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다는 거죠. 작년 말, 올해 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뺏겨도 아시아 LNG 수요가 아까 아시아 LNG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뺏겨도 네. 서로 웃돈 주겠네요. 이렇게 네. 싣고 가는데 네네. 이쪽에서 우리가 웃돈 줄게 네. 일로 와 그러면 네. 아니야 우리가 웃돈 줄게 일로 네. 와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더 웃돈 줄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 그럼 글로 가라고 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시아 겨울은 과연 그럴 여유가 있겠냐. 네. 전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겨울이 안 되더라도 이미 지금부터 LNG 탱크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놔야지 겨울에 쓸 거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느 정도나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있을 거고 네. SK하고 GS 이쪽에서 네네. 가스를 얼마나 LNG를 국내에 확보하고 있는지 애초에 물량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현재 네. 확보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봅시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저장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사할린 2라는 가스전이 일종의 이제 제2의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중동이나 미국 갔다 오려면은 한참 몇 달이 걸리지 뭐 2, 않나요? 3개월 걸리죠. 네. 아무리 작게서 봐도.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 4일이면은 그 우리가 사할린 가스전의 LNG 탱크에서 네. 실어다가 우리나라 오는 거는 며칠을 안 걸리니까 한 3, 4일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급이기 시작 갑자기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아니 그러면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가서 그렇게 러시아를 자극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할린 2 저거 생각하면 네. 잘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우리가 이미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나토 전에는 안 그랬나요? 나토 전에도 이미 좀 올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일본만큼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제재를 그동안 이렇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시 보복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외교전에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우리가 일본과 같이 동맹금으로 그러니까 그 외교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비싼 가스 또는 가스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벌어지면 이 겨울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도매전기 가격 상한제 이걸 산업부에서 이걸 고시를 지금 한 거죠. 네. 그렇죠? 고시를 네. 한 상태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거고, 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네. 농산물 파는 것처럼. 네. 그럼 한전이 그걸 사다가 우리한테 네. 뭐 기업이나 네. 주택에다가 소매로 네. 전기를 판매하는 건데, 네. 지금 소매 전기요금을 우리가 눌러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도매는 가스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이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가스 가격이 네. 작년에만 비교해도 지금 3-4배가 올라갔고, 네. 올겨울 되면은 정말 훨씬 더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네. 그럼 도매 가격이 올라갈 거고, 네. 근데 소매를 안 올리니까 네. 도매도 가격을 낮추겠다. 도매 가격을 상한제를 씌우겠다, 캡을 씌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전 적자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사실은 아무런 그러니까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사다가 그냥 모든 비용을 다 이제 발전 쪽에 그냥 전가를 하거든요. 주택용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 규제를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정말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전의 적자를 자회사들이나 민간 발전사들에게 그 전가를 시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상한을. 그러니까 이걸 소매요금을 싸게 유지하면서 네. 도매는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연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런데 그런 이 차이 때문에 한전은 네. 적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적자를 좀 줄여보려고 네. 도매 요금을 상한을 씌워서 이렇게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발전 사업자들은 비싸게 가스를 네. 그것도 거의 공급이 딸려서 네.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억지로 비싸게 가져왔는데, 네. 그거를 손해를 보고 이걸 팔기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에 나타난 이런 그 유턴 행렬이 이런 그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유턴 행렬이 본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싸게 가스를 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발전 사업자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그 비싼 연료를 사서 그거를 발전해서 팔아봤자 손해 손해만 보는데. 하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가격 상한제 하자마자 이틀 만에 다시 돌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왜냐면 발전소들이 나 그러면은 뭐 전기 생산 안 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또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발전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민간. 그러면 손해 본 거는 어떡하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럼 세금으로 그걸 낸다. 예, 보전을 하겠죠. 그거 지금 세금 깎는데 무슨 돈으로 그걸 보전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수가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빚은 절대 안 낸다 그러고 네. 세금은 깎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적자가 뭐 1, 2조가 아니라 뭐 수십조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그걸 다시 뭐 이렇게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 발전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간 발전사들은 아예 발전소 발전을 안 하겠죠. 네, 아니면 네. 그냥 LNG를 사다가 유럽의 비싼 값에 파는 오히려 되파는 게 더 그렇죠. 이익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경이 없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신자유주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또는 수요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 오일 피크, 2차 오일 피크 그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석유 대신에 가스 대신에 다른 걸 해보자.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고 그리고 효율도 더 좋아지고 기술도 개발되고 단열도 더 잘 되고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관련 소매 가격을 그냥 붙들어 놓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공기업 적자를 그럼 세금으로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제대로 받고 그리고 여기에 여력 내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냉방권이라든가 에너지 비용을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여력을 찾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지금 만약에 가격을 이렇게 낮춰버리면
한 달에 뭐 이렇게 어떤 뭐 대기업들은 수천억을 내더라고요, 전기요금을. 근데 네. 그걸 싸게 해주면 수천억을 깎아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공개해서 봤더니 주택용 전기요금이 싼 게 아니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내는 데가 9억을 넘게 내요. 네. 한 달에. 네, 네.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류세를 깎아주면 네. 큰 차 타고 석유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익이고, 네. 전기를 깎아주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이익이고, 네. 근데 그걸 재감내기 하면은 오히려 전기 소비나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네. 재생에너지나 다른 쪽이 늘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확보한 또 그 세수나 이런 것은 그런 서민층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싼 요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 건가. 네. 이런 고민이 정말 지금 이런 그 고유가 시기에 네. 특히나 공급도 불안정하다는 시기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게 사람들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브릭스에다가 중동과 뭐 남미 국가들까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가스, 석유 아, 다 합쳐서 이제 주요한 수출 국가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서방에,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등의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립 체제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곡물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수출을 하도록 열자 그랬는데, 그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그 항만을 네. 미사일 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그거는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곡물 자체 그 제재를 유럽이 지금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뭐 완화될 수가 있겠지만, 이 에너지 문제만큼은 사실상 신냉전 체제로 우리가 네. 들어갔다. 우리 다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요. 네. 이게 LNG 걱정하는 건 또 대도시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보급률이 96.2%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 큰 도시들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농촌이나 읍내 이런 데에는 굉장히 비싼 LPG나 등유를 씁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과거에 연탄에 주로 난방을 의존을 하다가 뭐 연탄가스 중독 사망 사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서 이제 80년대 일본이 LNG를 본격적으로 쓸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LNG를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용 LNG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엄청난 가격 보조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가격 보조가 조금 줄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보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조를 실제로. 한다는 거는 네. 도시가스는 싸게 해주고 네. 발전용 가스는 더 비싸게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교차로 이렇게 보조한다는 네, 네.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차 보조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정량화하기 어려운데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걸 국제 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럼 국제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북미의 대부분의 국가가 예를 들면 주택용 LNG와 발전용 LNG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주택용이 한 2배 이상, 많은 데는 3배까지 이제 비싸고요. 그거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시장의 가격에 더 그렇죠. 반영되는 네. 건데, 우리는 좀 비슷비슷하죠. 주택용 LNG는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기요금도 산업용하고 네, 주택용이 네, 좀 비슷한 네, 것처럼.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어쨌든 LNG나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 이걸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당장 이번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 지자체장 분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해보니까 우리나라 13개 읍면이나 이런 지역에 LPG 관을 깔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LPG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하게 만드는데 가격이 지금 60-70%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난방을 거의 안 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유 난방을 하는 분들이나 LPG 난방을 하는 분들이 거의 같은, 이게 열량으로 비교하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LNG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훨씬 비싸죠. 원래부터 좀 비쌌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더 이제 LNG 도시가스는 계속 정부가 그 통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보조를 통해서 통제하고, 이거는 그냥 시장 가격대로 가니까. 왜냐면 석유 시장은 우리가 자유화됐기 때문에 가격이 국제 유가가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가 원래 이제 LPG를 많이 써왔거든요. LPG를 그런 그 배관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다른 곳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정부 정책들을 보면은 주로 그 이런 그 LNG 도시가스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보조만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그런 그러니까 주택 단열을 좀 개선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소비를 좀 줄이게 한다거나 에너지 쿠폰 같은 것들을 좀, 이런 분들은 LPG 등유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소득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과수하거나 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굳이 막 소득 구분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저기 코로나 그 저 뭐죠? 그 재건 코로나 경제 그 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그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이제 그런 소득 구분 없이 이런 특히 이제 LPG 등유 이런 연료를 쓰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에너지 쿠폰을 좀, 그러니까 이게 주택 단열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난방은 태양열과 태양광을 같이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전기도 쓰고 열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당장 올 겨울을 어떻게 날 거냐.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공급 물량 딸리고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골 어르신들 사는 곳에 가격 보조를 대도시만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좀 찾는 거를 제가 이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반기에 위원이 됐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간사위원도 뽑고 할 때 제가 잠깐 나오면 물어보려고요.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 LPG관을 왜 그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면 태양열이나 태양광 깔아줘도 훨씬 돈이 됐을 텐데 이렇게 시각이 짧아요. 난방은 역시 이제 그 LNG나 LPG를 당장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장은 어려워서. 그게 제가 아는 분이 울진에 사시는 분인데 태양열을 하고 태양광을 하니까 태양열로 하면 물이 겨울에는 이렇게 뜨겁게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전기를 갖고 더 이제 돌려서 난방하고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심야전기와 아니 그 전기 태양광 전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해가지고 배터리로 해서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태양열 이 콤비네이션을 하니까 물론 이제 봄 가을에는 목욕탕 차릴 수 있을 만큼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고 겨울은 약간 부족한데 그걸 전기로 이렇게 해서 그 탱크에 보관하고 그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것처럼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마을 전체가 열관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쓴다거나, 방법은 어쨌든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유가 시기에 대책이 될 수 없는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범 사업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되게 엄중한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공급 물량이 딸리는 건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서 저희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진행되는 상황 한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한 30분 이상 길게 했는데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로 브리핑 정도 해주시는 걸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고유가 그리고 가스란 대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챙겨보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는 오늘 방송을 했고요. 다음에 이 이후에 국제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각국 나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올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